충북도 의회의 조례안 상정 보류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청남대 동상 철거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을 옹호한 차기 여당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장관이 결국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충청권 첫 국가지질공원인 단양군이 오는 2024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도전합니다.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두환, 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를 두고 그 근거가 될 충북도의회 조례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고 좀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철거를 기정사실화했던 의회와 충청북도가 과거 청산 여론이 조금 잦아들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남대 관광사업 훼손하는 조례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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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면 청남대 관광 활성화에 타격을 주고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는 보수단체. 동상 철거의 근거가 담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상임위 개최일에 맞춰 충북도의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특정 단체나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훼손된다 그러면 충북도민과 충북도민의 이익은 누가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일부 회원들이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진통 끝에 상임위는 예정보다 늦게 열렸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조례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개회 직전 의원들이 보류를 결정해 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긴 것입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해 공청회 등 도민 의견을 들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찬반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정말 그 도민들의 그 소중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이 목소리를 듣고 의회의 본연을 지켜가는 것이 도리지 않나. 5.18 4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충북도 동참해야 한다며 도의원 25명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놓고 스스로 제동을 건 셈. 동상 철거를 촉구해온 충북 5.18 단체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만큼 청남대에 있어선 안 될 동상이며 철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꼭 써야 할 비용이라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철거하면 오히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국민 관광지가 될 것이라며 시간 끌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을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할 기간을 주었는데도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가 원칙 없는 소신 없는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좀 통탄스럽습니다. 지난 2015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상을 세운 충청북도는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 때까지 스스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 충북 5.18 단체는 두 기관이 계속 시간을 끌면 전국의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KTX 세종역 설치 옹호 발언으로 충북도민들의 공분을 샀던 김부겸 전 장관이 결국 사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장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역과 관련해 내 밥그릇이 뺏긴다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충북도민들께 상처를 드리는 표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종역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3년 전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어제 세종역 신설 옹호 발언을 취소했습니다. 지질 보물 창고로 불리는 단양군이 충청권 첫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지질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세계 지질공원에도 도전하는 만큼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고생대의 하나였던 산 덩어리가 침식을 거쳐 지금 모습으로 남은 도담산봉. 뾰족하게 솟은 세계 바위를 남편과 첩으로 부르면서 다양한 설화도 내려옵니다.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고수동굴은 아름다운 석회동굴로 유명하지만 수억 년 지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지형이죠.
하강암, 변성암, 석회암 이것이 공존하는 참 드문 예인데 곳곳에서 지질학적 이야기가 발견되는 단양군. 78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모두 국가지질공원으로 신청했는데 4년 만인 지난 10일 환경부 최종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질학적 가치가 특히 높은 지질명소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필수 조건인 5곳을 훌쩍 넘어 12곳이나 됐습니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은 자연적인 지질 지형학적 자원과 더불어 이 가치를 충분히 알리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선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로 운영해 교육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가 부족하단 겁니다. 지형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런 부분을 문화 역사와 연계해서 단양 지질공원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좀 적극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4년 뒤 재인증 평가를 통과하려면 교육과 역사 콘텐츠를 충실히 갖추는 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설사도 양성을 좀 많이 했고요.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강화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국가 인증을 넘어 오는 2024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노리는 단양군. 지질 명소를 추가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지질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주를 중심으로 급격히 늘던 과수화상병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폭염 일수 증가로 세균 활동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 5월 첫 발병 후 하루 최대 31건에 달했던 신고 접수가 이번 달 들어 하루 2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수확 때까지 증상 여부를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방송은 침체되고 존립 위기마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면에서 지역 분권 시대에 더 소중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불공정한 광고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또 광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체 지역 MBC 광고 매출액은 1,300억여 원. 7년 전인 지난 2011년과 비교해 6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지역 방송사에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 해 1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경영 악화에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 종사자 수도 줄고 있고 이에 컨텐츠 경쟁력이 약해지는 악순환 속에 지역 방송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에 너무나 작은 포션밖에는 없고 그 재원이나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방송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방송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큰 요소로 현행의 불합리한 광고 배분과 규제를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해 수익을 배분하는 비율이 지역사에 불리하게 책정돼 있고 지역사는 가상 광고 등 새로운 형태의 광고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방송 광고의 결합 판매 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지역과 키 방송사의 광고 협약서를 변경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 현행법상 심의 규정 등 각종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지역 방송사에 2중, 3중의 옥쇠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광고의 유형, 광고의 형태를 좀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결합 판매 또는 방송사의 협찬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광고 일부를 지역 방송에 의무적으로 주는 제도를 만들고 의료 서비스 등 현재 방송 광고가 금지된 분야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단양군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기관제 노동자가 구속됐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지난 14일 흉기를 들고 군청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45살 기관제 노동자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평소 업무 문제로 마찰을 빚던 담당 공무원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를 놓쳐 112에 불법 위치 추적을 요청했던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당시 함께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에겐 불문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불법 체류자가 도망가자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며 112에 불법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다음 달 개막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지난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제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수한 작품들 가운데 노을 지는 청풍호를 배경으로 영화와 음악을 상징하는 소재를 더한 김민주 씨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수작과 장려 작품을 포함해 선정된 포스터 15점은 다음 달 13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화제 기간 홍보 자료에 활용됩니다. 충주 출신의 문필가 김생 선생을 기리는 김생 전국 휘호대회가 공모전으로 개최됩니다. 충주문화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해 실내 집합 행사 방식으로 열리던 김생 전국 휘호대회를 공모전으로 변경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전은 한글과 한문, 문인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전 접수해야 합니다. 충북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최고 10%를 특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학기 등록 학부생 13,000명 중 7,400여 명으로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해주고 휴학생은 복학할 때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북대는 지난 5월 1학기 수업을 모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 생활관에 입주하지 않은 학생들의 생활관비를 전액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공연장의 낡은 무대 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까지 3억 7천만 원을 들여 대공연장의 음향 반사판 구동장치와 커튼 구동장치, 시설 점검용 승강기 등 낡은 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인 다음 달까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이용은 제한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